여러분 요즘 말입니다. 쌈밥집을 가든지 아니면 삼겹살집을 가든지 가서 야채를 더 시키기가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시킨다고 하더라도요. 주인이 거절하는 사람들이 많고요. 마지못해 상추를 주는데 달랑 3장 준대요. 3장. 야, 이거를 보니까 진짜 장난 아닌 겁니다. 장난 아닌 거예요. 그만큼 지금 상추의 가격이 말입니다. 천정부지로 올라간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 지표 한번 보세요. 7월 첫 주 대비입니다. 상추 가격 상승률이에요. 이게 7월 7일 날 나온 수치입니다. 7월 7일. 무려 말입니다. 88.5%나 올랐습니다. 88.5%. 그러면 1kg이 얼마가 됐다는 뜻인가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1kg에 상추 1kg에 12,423원이에요. 12,423원. 그러면 한 박스라고 하면 여러분 얼마나 될까요? 7만 원, 8만 원 되는 거 우습습니다. 한 박스면 7만 원, 8만 원 되는 거. 여러분 상추 한 박스에 7만 원, 8만 원인데 삼겹살을 팔면서 상추를 수북이 줄 수 있을까요? 쌈밥집에서 상추를 수북이 줄 수 있을까요? 못 줍니다. 못 줘요.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그런 상황이 될 수가 있는데요. 어디 그뿐만 아닙니다. 오이 보세요. 오이. 오이도 70.1%나 올랐습니다. 전주 대비해서입니다. 전주 대비해서. 킬로그램당이니까 한 개예요. 한 개. 3,138원이요. 깻잎도 마찬가지입니다. 69.9%예요. 7,114원입니다. 그러면 이것도 깻잎 한 박스가 가격이 뭐 적게 가도 5만 원은 간다는 이야기잖아. 5만 원. 그만큼 심각하다는 이야기입니다. 풋고추도 마찬가지입니다. 풋고추도 60.8%나 올랐습니다. 1kg에 5,082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여기 상추나 오이나 깻잎이나 풋고추의 가격은 전국 평균 가격이잖아요. 평균 가격. 그죠? 그러면 지역에 따라 편차가 굉장히 심합니다. 지역에 따라. 특히 서울은 더 많이 올랐겠죠. 서울은 더 많이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아마 야채를 한번 사보시면 여러분들도 스스로가 놀랄 거예요. 워낙 가격이 많이 올라가서 말입니다. 뭐 이렇게까지 올라가는 것은 진짜 심각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삼겹살집에 가보면요. 상추가 없어진 집도 있어요. 오히려 무를 쌈무 있잖아. 쌈으로 얇게 점여갖고 만든 그런 걸 내놓거나 혹은 젓갈을 내놓는 데도 있다고 이야기하니 이게 뭐 심각하죠. 적게 올랐는 게 2배, 3배, 많이 오르면 5배, 6배까지 올랐다고 하니 이게 뭐 심각하다 못해 진짜 어마어마한 거죠.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여러분 지금 시골에 가보면 일할 사람 없어요. 누군가 상추를 포장해서 서울까지 보내야 되잖아요. 그런데 시골에 가보면요. 어르신들만 많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상추를 포장할 그런 사람도 없다는 이야기예요. 썩어서 내버리는 수도 있어요. 썩어서 내버리는 수도. 그만큼 인력이 없고요. 또 하나 인건비가 너무 비싸요. 여러분도 알다시피 이게 야채 같은 경우는요. 조금만 관리 못하면요. 쉽게 말하면 이거 쓰레기 됩니다. 야채가 이 더위에 이 폭염에 약간 잘못 배달되면 상추 같은 건 누렇게 뜨거든요. 그러면 가격은 제로예요. 제로. 시골에서 생산하는데 생산비는 인건비 포함해서 엄청나게 올라. 요즘 하루 일하는데 10만 원 갖고는 택도 없다는 거 합니다. 15만 원 줘야 돼. 15만 원. 그러면 여러분 상추 한 상자가 시골에서 낼 때 그렇게 비싸게 내는 게 아니잖아요. 소비자 가격이 지금 많이 올라간 거잖아요. 결국 말입니다. 이게 시골에는요. 그만큼 인건비가 올라가고 생산도 그만큼 더뎌지고 어디 그뿐입니까? 폭염의 폭우가 왔다 갔다 하잖아요. 폭염의 폭우가 왔다 갔다 하면 작물이 제대로 자라겠습니까?
사람이 살아가는데도 힘든데요. 제가 오늘 새벽 1시 한 50분쯤 나왔어요. 집에서요. 1시 50분쯤 나왔는데 비가 쏟아지기를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우산을 받쳤는데도 이게 우산을 받쳤는지 모를 정도로 비가 많이 왔고요. 그냥 평지에 물이 가득했거든요. 이렇게 물이 많이 오고 또 한낮에는 33도 35도까지 올라가니 이게 작물이 제대로 자라겠습니까? 그러니 난리죠. 그러니. 근데 더 웃긴 거는요. 이게 쉽게 가격이 안 떨어질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계속 봐서 알겠지만 6월에 소비자 물가 올라가는 거 알잖아요. 6월에 소비자 물가가 6%까지 올라갔습니다. 그중에서 대표적으로 배추 같은 경우 35.5%, 감자는 37.8%가 올라갔다 통계청에서도 이렇게 발표합니다. 예, 농축수산물이 4.8%가 올라간 것도 그렇고요. 결국 말입니다, 여러분. 예, 앞으로 물가는 당분간 올라간다. 결국 원래 6월에 소비자 물가도 많이 올라, 7월에도 많이 올라가고 8월에도 많이 올라, 계속 많이 올라갈 수밖에 없다. 9월에는 가봐야지 한다. 이제 그때부터는 좀 달라질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니까 좀 나아지겠다 이런 생각은 하지만 나아지봤자 얼마나 나아지겠느냐 이런 생각도 들고요. 또 하나는요, 여러분. 예, 슈링크플레이션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슈링크플레이션이라는 거는 결국 가격을 이게 줄이지 못하니까 내용물을 줄이는 거예요. 양을 줄이는 겁니다. 양을 줄여가면서 그 가격에 맞춰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말입니다. 아마 공산품을 제조하는 데서는 이미 일어나고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만큼 원자재가 폭등을 하니까 소비자 물가가 워낙 많이 올라가니까 슈링크플레이션이 우리 곁에 다가오고 있다 이렇게도 이야기합니다. 오죽했으면 삼겹살 집에서 쌈 좀 더 주세요 했는데 달랑 상추 석 장을 줬을까요? 그 정도로 말입니다. 시장의 어떤 위험성이 굉장히 크다는 거고요. 지금 물가에 대한 폭등은 앞으로도 계속 갈 거란 이야기입니다. 쉽게 이게 내려가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 물가는요 결국 경제 전반에 영향을 다 미치거든요. 그 미치는 폭이 우리 시장에게는요 침체라는 그런 단어를 가져올 수도 있다는 겁니다. 단순하게 쌈 좀 더 주세요 했을 때 그 주인이 달랑 상추 석 장을 주고 또 고추를 2개만 주고 했다는 걸 보면 그만큼 지금 실물 경제의 환경이 나빠졌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물가가 많이 오르는 것은 경제 전체에 영향을 많이 미치기 때문에 항상 예의주시하고요. 호시우보라고 했습니다. 호랑이 눈으로 날카롭게 떠서 바라보면서 소의 발걸음으로 뚜벅뚜벅 걸어가는 그런 자세가 지금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만큼 경제 위기에 대한 공포는 커지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